손흥민 한 명 때문에 미국 프로축구구 리그 전체가 순식간에 얼어붙은 이유.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솔직히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알고는 있었지만 실제로 목격하니까 소름이 쫙 돋고요. LAFC 훈련장 라커룸에서 발 엑스레이 검사 결과가 공개되는 순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침묵에 빠졌다는 것 아시죠? 근데 이게 그냥 조용해진 정도가 아니라 진짜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완벽한 정적이었다고 하거든요. 평소 시끄럽기로 유명한 미국 선수들이 말이에요. 그 라커룸에서 평소엔 음악도 틀고 농담도 주고받고 그러는데 그날만큼은 완전히 달랐던 거죠. 의료진이 검사 결과를 들고 들어왔을 때 선수들 몇몇은 고개를 푹 숙였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라커 문을 쾅 닫았고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마크 도스 산토스 감독이었어요. 이 사람 원래 냉혈한으로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선수들한테도 엄격하고 감정 표현 잘 안 하기로 소문난 사람인데 그날 눈물까지 보였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감독이 눈물까지 보였다니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었겠어요?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미국 최고 프로리그 중 하나인 MLS에서 우승 후보로 꼽히는 팀의 감독이 한 선수의 검사 결과를 보고 눈물을 흘린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보통 프로 스포츠에서 감독이라는 존재는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해야 하는 사람이잖아요. 팀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무너진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이 팀에서 아니, 미국 축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압도적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순간이었던 거예요. 근데 진짜 미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팀의 핵심 공격수 데니스 부안가가 손흥민을 보며 남겼다는 한마디요. 더 이상 내가 알던 손이가 아니다. 이 문장이 외부로 흘러나왔을 때 미국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완전히 난리가 났거든요. SNS 타임라인이 순식간에 이 이야기로 도배됐어요. 사람들은 이 말의 진짜 의미가 뭔지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손흥민이 은퇴라도 하는 건 아닌지, 아니면 정말로 심각한 부상인지 여러 가지 추측들이 쏟아졌죠. 그런데 여기서 잠깐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어요. 부앙아라는 선수는 누구냐 이거죠. 이 친구 콜롬비아 국가대표 출신이고 남미 리그에서 엄청난 활약을 펼친 베테랑 스트라이커거든요. 자기 자신도 팀에서 중요한 득점원이고요. 그런 선수가 자기보다 나이도 많고 경험도 풍부한 손흥민을 보고 내가 알던 손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단순히 컨디션이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근본적인 변화를 감지했다는 뜻이거든요. 이 발언을 두고 스포츠 심리학자들이 나서서 분석을 내놓기 시작했어요. 한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료 선수가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건 단순한 육체적 부상을 넘어선 무언가를 목격했다는 의미일 수 있다. 즉, 손흥민의 플레이 스타일이나 훈련 태도 또는 정신적인 부분에서 평소와 다른 모습을 봤다는 거죠. 어떤 분석가는 더 나아가서 이게 부상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감의 표현일 수 있다고 했어요. 프로 선수들에게 부상은 단순히 몸이 아픈 것 이상의 의미거든요. 커리어 전체를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니까요. 그런데 솔직히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부안가의 발언이 오히려 손흥민에 대한 경외심의 표현일 수도 있다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평소 손흥민은 어떤 선수였습니까? 훈련장에서 가장 먼저 나와서 가장 늦게 들어가는 선수였고 부상 와중에도 절대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던 사람이었어요. MLS 와서도 첫 경기부터 해트트릭을 터뜨리고 4경기 연속골을 넣으면서 리그 전체를 경악시킨 선수거든요. 그런 사람이 처음으로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다거나 평소와 다른 움직임을 보였다면 그게 오히려 더 충격적이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현지 기자들이 훈련장 근처에서 목격한 바에 따르면 손흥민은 검사 후에도 훈련에 참여했다고 해요. 하지만 평소의 폭발적인 스피드는 볼 수 없었고 방향 전환 동작에서도 약간의 주저함이 보였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상한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손흥민이라는 선수는 커리어 내내 부상을 입어도 티를 내지 않기로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토트넘 시절에도 팔이 부러진 상태에서 뛰었던 적도 있고 안면 골절 당하고도
마스크 쓰고 경기장에 나왔던 선수예요. 그런 사람이 훈련에서 몸을 살린다. 이건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었다는 반증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휴스턴전에서 발생한 그 태클 장면입니다. 영상 다시 보셨어요? 상대 수비수가 손흥민의 발뒤꿈치 부근을 스터드로 밟았거든요. 그것도 손흥민이 전력 질주하는 상황에서요. 생체역학적으로 분석해보면 이때 발목과 아킬레스건에 전달되는 충격량은 엄청납니다. 체중 70kg의 선수가 시속 30km로 달리고 있을 때 갑자기 발목이 고정되면 그 순간적인 힘은 수백 킬로그램에 달할 수 있거든요. 미국의 한 스포츠 메디컬 센터 정형외과 전문의가 이 장면을 분석했어요. 그는 스터드가 아킬레스건 부착부를 직접 타격했을 경우 최소 2주에서 4주간의 회복 기간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킬레스건이라는 게 단순한 힘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인체에서 가장 강력한 힘줄 중 하나이면서 동시에 가장 취약한 부위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혈액 공급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한 번 손상되면 회복이 느리기 때문이죠. 더욱 심각한 건 축구 선수에게 아킬레스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예요. 이건 그냥 걷거나 뛰는 것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방향 전환, 점프, 착지, 슈팅 동작 모든 것에 아킬레스건이 관여하거든요. 특히 손흥민처럼 폭발적인 스피드와 날카로운 커팅 동작을 무기로 삼는 선수에게는 아킬레스건의 건강이 곧 선수 생명이나 마찬가지예요. 만약 이 부위에 미세한 손상이라도 있다면 무리한 플레이는 파열로 이어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최소 6개월에서 1년은 경기장을 떠나야 하거든요. 그래서 의료진이 엑스레이 검사 결과를 가지고 온 순간 라커룸 분위기가 그렇게 된 거예요. 선수들도 다 알거든요. 아킬레스건 부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실제로 수많은 스타 선수들이 이 부상으로 커리어가 끝났거나 예전 실력을 되찾지 못했어요. 데이비드 베컴, 웨슬리 스나이더, 라다멜 팔카오 같은 선수들도 모두 아킬레스건 부상 후에 예전 같지 않았죠. 그러니까 LAFC 선수들 입장에서는 손흥민의 엑스레이 결과가 팀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중대한 순간이었던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기자회견 이야기를 해볼까요? 진짜 이 장면은 볼수록 신기해요. 마크 도스 산토스 감독이 기자들 앞에 섰을 때 분위기부터 심상치 않았거든요. 보통 감독들은 기자회견 전에 구단 홍보팀과 미리 브리핑을 해요. 어떤 질문이 나올지 예상하고 답변을 준비하는 거죠. 그런데 그날 감독의 표정을 보면 전혀 준비된 것 같지 않았어요. 긴장감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거든요. 기자들이 손흥민 관련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을 때 감독의 대답은 단 한 문장이었어요. 그는 괜찮습니다. 훈련도 정상적으로 했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바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추가 질문도 받지 않고요. 여러분, 이거 정상적인 상황입니까? 프로스포츠에서 감독이라는 사람은 미디어 대응이 업무의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특히 MLS 같은 리그는 미디어 친화적인 걸로 유명해요. 선수들이나 감독들이 인터뷰를 잘해주는 편이고요. 그런데 도스 산토스는 완전히 달랐어요. 거의 도망치듯 자리를 떴거든요. 이 ESPN에서는 이 장면을 반복 재생하면서 감독의 미세 표정 변화까지 분석했어요. 한 행동 심리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독이 대답하기 직전 눈을 깜빡이는 횟수가 평소보다 3배 이상 증가했고 턱 근육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는 극도의 긴장 상태를 나타내는 신호입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손을 모으는 동작이 반복된 것은 불안을 억제하려는 자기 진정 행동이라고 분석했고요. 솔직히 이 정도면 뭔가 숨기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만약 정말로 손흥민이 괜찮다면 감독이 자신 있게 설명했을 거예요. 다음 경기에 선발 출전할 것이다. 컨디션이 완벽하다.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건 실제 상황이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하거나 민감하다는 뜻이거든요. 기자회견 후 믹스트 존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어요. 평소 인터뷰 잘해주기로 유명한 데니스 푸안가와 마르코 델가도가 완전히 입을 다물었거든요. 기자가 손흥민 상태에 대해 들은 게 있냐고 물었을 때 두 선수 모두 고개를 숙인 채
구단에 문의하라는 말만 남기고 사라졌어요. 이건 명백히 구단 차원에서 함구령이 내려진 거예요. 선수들에게 손흥민 관련 질문에 답변하지 말라고 지시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실제로 부상이 심각해서 정보 통제가 필요했을 수 있어요. 만약 손흥민이 몇 주간 결장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팀 분위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전술적 이유일 수 있어요. 다음 상대인 FC 댈러스가 손흥민의 출전 여부를 모르게 해서 전술 준비를 어렵게 만드는 거죠. 세 번째는 상업적 이유예요. 손흥민이 빠진다는 소식이 나가면 티켓 판매나 중계권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세 가지가 다 해당된다고 봐요.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LAFC에서, 아니 MLS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크다는 거거든요. 이 사람 한 명의 출전 여부가 팀 전술, 팬들의 관심, 리그의 흥행, 심지어 스폰서십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리그를 짊어지고 있는 선수인 거죠. 실제로 손흥민이 MLS에 온 이후 리그의 위상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유럽 주요 언론들이 MLS 경기를 중계하기 시작했고, 아시아 전역에서 LAFC 경기를 시청하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손흥민이 뛰는 날이면 경기장이 매진되고, 그가 골을 넣으면 전 세계 소셜 미디어 트렌드에 올라가죠. 한 명의 선수가 리그 전체를 업그레이드 시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 축구가 이렇게 난리인 거예요. 손흥민이 만약 장기 결장하게 되면 그건 단순히 LAFC 한 팀의 문제가 아니라 MLS 전체의 위기가 될 수 있거든요. 실제로 리그 사무국에서도 이번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요. 한 선수의 건강이 리그 전체의 관심사가 된 거죠. 이게 손흥민의 위상이에요. 여기서 잠깐 손흥민이 MLS에 온 이후 벌어진 일들을 정리해 볼게요. 첫 경기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했죠. 이건 MLS 데뷔전 해트트릭으로는 역대 최고령 기록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경기에서도 골을 넣었고, 세 번째 경기에서는 어시스트를 기록했어요. 네 번째 경기까지 모든 경기에서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며 팀을 4연승으로 이끌었고요. 단순히 숫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손흥민이 뛰는 경기와 뛰지 않는 경기의 팀 경기력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났거든요. 스탯으로 보면 더 놀라워요. 손흥민이 출전한 경기에서 LAFC의 슈팅 정확도는 68%였는데 손흥민이 교체된 후에는 43%로 떨어졌어요. 패스 성공률도 손흥민이 있을 때는 87%였는데 없을 때는 74%로 하락했고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손흥민이 단순히 골만 넣는 선수가 아니라 팀 전체의 공격 조직력을 끌어올리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전술적으로 분석해보면 더 재밌어요. 손흥민이 최전방에 있을 때 상대 수비수들은 항상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해요. 왜냐하면 손흥민의 스피드와 움직임이 언제든 수비 라인을 뚫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비수들이 뒤로 물러나게 되고 그 공간을 중원 선수들이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공간 창출 능력이에요. 손흥민은 공을 갖지 않아도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는 선수거든요. 도스 산토스 감독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손은 단순히 뛰어난 공격수가 아니라 우리 팀의 전술적 중심이다. 그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우리는 완전히 다른 팀이 된다. 이건 과장이 아니에요. 실제로 손흥민이 교체되거나 쉬는 경기에서 LAFC의 전술이 완전히 바뀌거든요. 패스 위주의 빌드업 플레이에서 롱볼 위주로 전환되고 점유율은 올라가지만 유효 슈팅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LAFC 입장에서는 손흥민 없는 전술을 준비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다른 팀들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맨체스터 시티에서 케빈 더 브라위너가 빠졌을 때, 리버풀에서 모하메드 살라가 결장했을 때, 바르셀로나에서 리오넬 메시가 쉬었을 때 팀들이 얼마나 고전했는지 다들 아시잖아요. 한 명의 슈퍼스타가 빠지면 팀 전체 시스템이 흔들리는 거거든요. 근데 LAFC의 경우는 더 심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팀은 손흥민을 중심으로 전술이 짜여 있거든요. 시즌 시작 전 감독이 직접 우리는 손흥민을 위한 팀을 만들 것이라고 공언했어요.
측면 공격수들은 손흥민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역할, 중앙 미드필더들은 손흥민에게 정확한 패스를 공급하는 역할, 수비수들은 손흥민이 역습을 펼칠 수 있도록 빠른 전환을 하는 역할을 맡았고요. 완전히 손흥민 중심의 시스템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손흥민이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전술적 공백이 생기죠. 부앙아나 다른 공격수가 그 자리를 메꾼다 해도 손흥민만큼의 존재감을 발휘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손흥민은 단순히 기술적으로 뛰어난 것을 넘어서 경험과 지능, 리더십까지 갖춘 선수거든요. 프리미어리그에서 10년 넘게 뛰면서 쌓은 노하우가 있고 월드컵 무대에서도 증명된 멘탈이 있어요. 이런 건 하루아침에 대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 언론들이 연일 특집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이 ESPN에서는 손흥민 없는 LAFC는 상상할 수 없다 라는 제목의 분석 기사를 냈고, 폭스 스포츠에서는 한국의 캡틴이 미국 축구의 운명을 쥐고 있다는 칼럼을 게재했어요. 심지어 뉴욕 타임스 스포츠 섹션에서도 이 이야기를 다뤘거든요. 한 선수의 부상 소식이 미국 주류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한 거예요. 소름 돋지 않나요? 한국 선수 한 명이 미국 전역을 이렇게 휘어잡고 있다는 게 이게 바로 손흥민의 위상이에요. 그리고 이건 그냥 지금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손흥민은 커리어 내내 이런 식으로 리그 전체에 영향을 미쳤거든요. 분데스리가에서 뛸 때도 그랬고 프리미어 리그에서도 그랬어요. 어느 리그를 가든 손흥민은 그 리그의 아이콘이 됐어요. 특히 프리미어 리그에서의 활약은 전설적이죠. 토트넘 12시즌 동안 뛰면서 리그 통산 100골 이상을 기록했고 아시아 선수 최초로 프리미어 리그 득점왕까지 차지했어요.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에도 진출했고요. 이런 경력을 가진 선수가 MLS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MLS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축복인 거죠. 실제로 MLS 사무국에서 손흥민 영입 후 리그 가치가 얼마나 상승했는지 조사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업계에서는 최소 20% 이상 상승했을 거라고 추정해요. 중계권 협상에서도 손흥민의 존재가 큰 레버리지로 작용했고 스폰서십 계약도 급증했거든요. 한 명의 선수가 리그 전체의 재정 상태를 개선시킨 거예요. 그래서 지금 LAFC뿐만 아니라 MLS 리그, 사무국에서도 손흥민의 상태를 촉각을 곤두서고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한 팀의 승패를 넘어서 리그 전체의 흥행과 직결되는 문제니까요. 만약 손흥민이 장기 결장하게 되면 시청률도 떨어지고 관중도 줄어들 수 있어요. 실제로 다른 MLS 팀들도 손흥민이 원정 오는 경기에는 티켓 가격을 평소보다 높게 책정하거든요. 그만큼 손흥민을 보러 오는 팬들이 많다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재밌는 건 손흥민의 영향력이 경기장 안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LA 지역의 한인 커뮤니티는 물론이고 아시아계 전체 커뮤니티가 LAFC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경기 날이면 한인타운 식당들이 만석이 되고 LAFC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로 거리가 가득 차요. 이건 단순히 스포츠를 넘어선 문화적 현상이거든요. 손흥민은 한국 축구의 역사 그 자체예요. 박지성 이후 유럽 무대에서 가장 성공한 아시아 선수이고 아시아 선수 최초로 여러 기록들을 세웠죠. 챔피언스 리그 결승 진출, 프리미어 리그 득점왕, 골든 부트, 손흥민이 이룬 업적들을 나열하면 끝이 없어요. 그리고 이 모든 성과를 겸손하고 성실한 태도로 이뤄냈다는 게 더 대단한 거예요. 지금까지 손흥민을 지켜본 감독들과 동료들은 한결같이 그를 칭찬해요. 가장 프로페셔널한 선수, 팀을 위해 헌신하는 진정한 리더, 경기장 안팎에서 모범이 되는 사람, 이런 평가들이 쏟아지거든요. 이게 단순히 사교적인 립서비스가 아니에요. 실제로 손흥민은 어디를 가든 팀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해요. LAFC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시즌 시작 전 팀 미팅에서 손흥민이 했다는 말이 화제가 됐거든요. 우리는 이번 시즌 우승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나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 간단한 말이지만 그 진정성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손흥민은 말만 한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줬죠.
훈련 강도를 끌어올렸고 젊은 선수들을 직접 지도했어요. 그런 손흥민이 지금 부상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게 팀 전체에 미치는 심리적 충격이 얼마나 큰지 이해가 가시죠. 선수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리더가 멘토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거잖아요. 특히 젊은 선수들에게는 더 큰 영향이었을 거예요. 자신들이 존경하고 따르던 선배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목격한 거니까요. 부안가의 발언도 아마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것 같아요. 더 이상 내가 알던 소니가 아니다 라는 말은 비하가 아니라 오히려 걱정의 표현이었을 거예요. 평소 절대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던 손흥민이 처음으로 인간적인 취약함을 드러낸 순간 동료로서 느낀 충격을 표현한 거죠. 마치 항상 강하기만 했던 형이 처음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다는 느낌이었을 거예요. 실제로 프로스포츠 세계에서는 이런 순간들이 팀 결속력을 오히려 강화시키기도 해요. 위기가 닥쳤을 때 팀원들이 서로를 더 챙기게 되고 힘든 시기를 함께 극복하면서 유대감이 깊어지는 거죠. LAFC도 지금 그런 과정을 겪고 있을 거예요. 손흥민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다른 선수들이 더 노력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팀워크를 다지고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손흥민의 회복 능력을 믿어야 한다고 봐요. 이 선수는 지금까지 수많은 부상을 극복해 왔거든요. 햄스트링 부상, 발목 염좌, 팔 골절, 안면 골절까지 겪었지만 매번 더 강해져서 돌아왔어요. 심지어 부상 후 복귀전에서 골을 넣는 경우도 많았고요. 이게 바로 손흥민의 멘탈이에요. 스포츠 심리학에서는 이런 회복 능력을 리질리언스라고 불러요. 역경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는 힘이죠. 손흥민은 커리어 내내 이 리질리언스를 증명해 왔어요. 함부르크에서 고전할 때도, 레버쿠젠에서 적응하느라 힘들 때도, 토트넘 초기에 벤치를 지킬 때도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매번 더 열심히 훈련하고 기회를 잡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손흥민이 이겨낼 거라고